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살토크입니다. 마살토크는 레알 매니아의 인텔 라디오 망상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매니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 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여러분 추석은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마살토크도 추석 지내고 여러분에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마살토크는 최근 이적 시장에서 구단이 최근에 펼치고 있는 정책이죠. 비싼 스타 플레이어 대신에 약간 가격이 쌀 수 있는 유망주들을 영입해서 점차 키운다는 이러한 정책이 지금 우리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절 도와주시는 분을 소개를 해야겠죠. 레알 매니아 뉴스 스태프이신 토티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티 나왔고요. 아주 길었던 추석 연휴가 다 지나고 새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에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월요병은 잘 극복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좀 색다를 수 있는 주제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재밌게 들어주시고 댓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월요일이 한글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쉬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좀 추석이었으니까 추석 이야기 좀 나눠보자면은 우리 집은 차례를 지내고 성묘도 가고 그랬었는데 토디님 집은 어떠셨나요? 기독교 집안이신데. 저희도 똑같고요. 뭐 어르신들 찾아뵙고 뭐 똑같아요. 뭐 저희도 그 성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성묘 가서 보냈어요.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추석 기간에 저 레온 블랑님이 혼자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저는 우리 집에 좀 누가 오는 게 좀 귀찮은데 또 치킨 사온다 그래가지고 말없이 문 열고 들여보내줬는데 레온 블랑님이 왔다고 소식 들으니까 레온 블랑님과 이제 베프이신 엘리언님께서 오신 거야, 차 몰고. 근데 변기가 막힌 거야. 엘리언 자기 똥 싸러 가야 된다는데 변기 막혀가지고 막 우리 집 방 안에 막 신문지 깔려 그래가지고 추석 이제 다 같이 이제 즐겁게 놀고 먹고 시간에 제안원 이제 뚜러뻥으로 미친듯이 변기를 뚫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먹고 변기 안 막히게 적당히 싸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레알 마드리드의 유망주 영입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유망주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좀 서머리를 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면 이 시기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저희는 2013년에 이 100년 대계라고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젝트가 폼을 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2013년에 안첼로티 감독이 갓 부임하면서 이 시즌 앞두고 이제 스페인 내에서 기량과 재능을 인정받은 어린 선수들을 대거 들여왔죠. 이스코부터 시작해서 라리가 신인상으로 센세이션했던 뭐 이아라, 또 집 나갔다가 돌아온 까르발도 있었고, 또 유스에서 정식 콜업된 뭐 모라타, 헤세 이런 선수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잡으면서 뭔가 좀 팀이 많이 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페스 구단주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거는 이 구단에 스페인적인 색채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스페니시 갈락티코 정책이라면서 라울 알비올, 뭐 페드로 레온 이런 선수를 영입을 했었고 또 알론소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뭐 그 당시에 그 무리뉴 체제에서 바로 성공을 거두진 못했죠. 챔스 우승을 결국 못했었으니까요. 그때 레알 마드리드의 우선 지상 과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었는데 그때도 좀 성공을 못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아주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장난식으로 운영하던 그런 축구 구단들이 이제 진짜 우리가 한번 대권을 잡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죠. 뭐 맨체스터 시티도 그랬고 파리 생제르맹 이런 팀도 나타나면서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페레스 구단주의 그런 영입 정책도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아라 맨디 아까 언급하신 대로 이아라 맨디를 이제 영입을 했었고 여기에 또 이스코도 영입하면서 젊은 이제 막 떠오르는 그런 유망주들을 영입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카스티아에서 뭐 재능이 있다는 선수들이 뭐 헤세 모라타를 이제 적극적으로 기용을 장려했고 까르발 같은 경우는 아주 노림수가 적중한 거죠. 바에백을 단 이적을 통해서 1부 리그를 경험시키고 성장시켜서 데려오는 그런 정책도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 팀이 아주 젊어지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첫 시즌은 아시다시피 대성공을 했죠. 수건이었던 10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두면서 뭐 내용상으로는 뭐 선수 개개인마다 퍼포먼스의 차이는 있지만
팀 성적 차원에서는 아주 값진 결실을 얻으면서 이 이후에 이제 뭔가 페레스 회장의 머리에 뭔가 전구가 켜지는 느낌이에요. 그 이후에 스페인 내에서는 뭐 재능을 충분히 인정받은 뭐 아센시오, 바에호 이런 선수들이 속속 영입이 됐고, 이번 시즌에도 뭐 세바요스, 여기에 뭐 임대를 통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뭐 요렌테 같은 선수도 돌아오면서 스페니시 갈락티코, 우리는 젊은 스페인 팀이다 라는 그 기치에 딱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스페인 선수한테만 또 국한되지 않았어요. 스페인 밖의 해외 선수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영입을 통해서 향후를 다지는 그런 제스처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15년 겨울에 웨데고르와 루카시우바가 왔었고, 그해 여름에는 뭐 코바치치, 이후에 뭐 발베르데, 이번 시즌에는 뭐 떼오, 비니시우스 이런 외국 국적의 젊은 선수들도 속속 들어오면서 짧게는 뭐 2, 3년, 길게는 5, 6년 그 이후까지 바라보는 그런 100년대계 플랜에 방점을 찍었다. 거의 뭐 도화선에 불을 지폈다 하는 그런 여름이 지난 여름이었고요. 예. 그러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딱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유망주 정책이 우리에게 가져올 득이나 뭔가 그런 성과들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역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거는 연비라 할 수 있겠죠. 비교적 돈이 덜 든다. 완성된 선수를 사는 것보다는 좀 덜 염은 선수를 약간은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영입을 해서 이제 가치가 훨씬 커진 그런 선수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점이겠죠. 똑같은 가치의 팀을 편성했을 때 유망주들을 사서 그 가치로 키우는 게 이미 완성된 선수를 사는 것보다는 돈이 좀 덜 든다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좀 우리 팀에 안 맞는 선수가 되면은 팔아먹으면 되니까. 예를 들면 모라타도 백업으로 뛰기 싫다고 돈 잘 받고 이적한 것처럼 이에 또 재테크가 된다. 그 비트코인처럼 할 수 있다 이거죠. 인간 비트코인. 그 레알 마드리드 유스를 깐테라라고 하잖아요. 깐테라가 이제 그거죠. 최석장 채굴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채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프로 구단이니까 돈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던지, 그만큼 좋은 선수가 돼가지고 팀의 돈을 긁어 모으게 도와주던지, 이런 면에서 일단 유망주라는 가치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현 선수단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그래도 균형이 잘 갖춰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팀의 중추를 이루는, 뼈대를 이루는 이 선수들은 우리가 이미 완성된, 그러니까 기량이 완성된 선수들을 데려온 선수들이 많아요. 뭐 모드리치도 있고 크로스도 그렇고 뭐 호날두, 벤제마, 여기 뭐 나바스까지 하면 뭐 기량이 거의 정점 혹은 그 근방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의 팀의 뼈대를 이루고 있고, 또 앞서 이야기한 이스코나, 까르바할, 뭐 까세미로 이런 선수들이 그 사이에 좀 성장할 시간을 좀 많이 벌었죠. 하면서 지금은 거의 뭐 월드 클래스 혹은 거의 그 수준에 언급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수들로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뭐 4년 동안 챔피언스 리그를 3번을 우승한다던가, 지난 시즌에는 7년 만에 라리가를 모처럼 만에 들어보는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현재까지 운영이 됐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한 팀에서 뛰는 것 때문에 이제 좀 팀워크도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레알 마드리드 선수라는 그런 자신감, 사명감 이런 게 좀 붙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이 좀 제가 좀 축구를 오래 본 건 아니지만은 좀 어줍지 않게 본 팬으로서, 그래서 더욱 그 선수에게 좀 제가 정이 가는 것도 있고, 그 선수도 이 구단에 정을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느낀 게, 라데시마 때 마르셀로 이 선수가 그 베일이었나? 호날두였나? 골 들어가니까 막 엉엉 울더라고 얘가. 얘는 뭐 스페인 사람도 아니고 어디 브라질 어디 그 해변가에서 돼지 오줌부로 만든 축구공 이런 거 차면서 축구 배워낸데, 얘가 이러니까 뭘 알겠어. 근데 막 챔스 우승하니까 막 카시아스랑 막 얼싸안고 막 엉엉 막 우는데, 얘는 우리 팀 출신도 아닌데 진짜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그런 사상이 바뀌었구나. 이 레알 마드리드 선수로서 그 우승한다는 거에 그 가치와 소중함을 잘 아는구나. 그런 정신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 그렇죠. 정신교육이 된다. 마드리디시모를 그러니까 사상화를 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 사상이 바뀌었다. 북한처럼. 그 막 걔네 집에 이제 막 액자, 그 디스테파노 액자 이렇게 막 붙어있고 그렇다고. 네, 뭐 이 정도 성과를 지금까지 거둬왔고, 행복 회로를 좀 돌려보면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냥 유망주라고 나이만 어린 선수 마구잡이로 갖다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정말 딱 선별해서 이 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정말 특급 재능이라고 할 만한 선수들을 데려와서 이 선수들이 또 잘만 커주면 지금의 팀의 핵을 이루고 있는 뭐 이스코 같은 선수들과 더불어서 향후에 팀을 좀 짊어질 만한 그런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저 레알 마드리드급 정도면은 이런 유망주 정책이 굉장히 성공한 구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때 영입된 선수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팀의 핵심 내지 월드 클래스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준비되고 있는 팀인데 유망주 수집에 이제 맞들린 이 구단이 이제는 스페인 국내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제 눈을 돌리고 있죠. 뭐 노르웨이의 웨데고르 선수도 영입했는데 이제 임대 돌리면서 성장을 계속 시키고 있는 모양이고 이제 모드리치의 후계자라 할 수 있는 코바치치나 테오 에르난데스 이 선수도 영입해서 무럭무럭 키우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다국적 선수로서 융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스페인 갈락티코라는 그런 스페인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주력했다면은 이제는 좀 더 화려한 비록 이제 스페인 선수가 아닐지라도 다국적의 최고의 유망주들을 모으겠다 이런 정책으로 좀 어쨌든 같은 유망주 영입 정책이지만은 살짝 이제 색깔이 바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껏 이런 구단의 이로운 점,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이면에는 좀 팬들이 아쉬워할 만한 최근에 게시판 보니까 또 의견이 많이 갈리던데 구단의 이러한 행보에 좀 아쉬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여론도 적지가 않아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이라면 저희는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 몇 년간 사라진 갈락티코 사이닝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하면 역시나 세계 축구를 대표하는 거의 뭐 휘황찬란한 간판급 선수를 억대 이적료를 퍼부어가면서 데려오던 팀인데 이런 색깔이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퇴색이 됐죠. 우리는 지금 스쿼드로 충분하다. 뭐 그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미래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보수 작업이면 충분하다 하는 식으로 해서 올 여름에도 뭐 떼오, 세바요스 요 정도가 두드러지는 영입이었고 팬들이 바라던 뭐 음바페나 골키퍼 영입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면서 그런 좀 아쉬운 목소리를 내는 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축구 팬들은 그런 득보들을 모른다고요. 사실 레알 매니아까지 접속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선수 알아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축구 지식이 있는 굉장히 좀 유능한 팬분들이신데 왜 우리 엄마가 어떻게 웨데고르를 알겠어? 여러분의 어머니가 페데리코 발베르데 쩔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망주라는 게 이 팀의 좀 이목을 끌기엔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라이트 팬들. 근데 프로구단은 돈을 긁어모아야 한다고. 돈을 벌어야 얘네들이 운영이 되는 건데 사실 유망주로는 돈 벌기가 쉽지 않다. 얘네들이 정말 잘해서 성적이 좋으면은 모를까. 얘네들이 사실 티켓 파워가 뛰어난 선수들도 아니고 아무리 실력이 좀 유명 선수들과 차이가 적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그런 간판급 선수들보다는 팬들의 주목을 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레알 마드리드급 되는 구단이 이러한 유망주들을 대거 영입하는 정책으로 선회를 한다는 것은 약간 이 돈벌이에 대해서는 좀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지금의 이 구단의 영입 기조로 비롯해서 제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페레스 회장이나 지단 감독이나 성향이 다 좀 이제는 현상 유지로 좀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게 팬들 입장에서는 좀 보는 재미는 좀 떨어졌죠. 그러면서 다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많이 났지만 정작 팬들이 필요성을 많이 절감했던 최전방 공격수 같은 자리엔 뭐 영입을 포기한 걸 넘어서 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뭐 벤제마, 베일 같은 선수들을 재계약해주는 그런 해프닝으로 팬들의 좀 공분을 사고 있기도 하고 뭐든지 좀 균형을 이루는 게 최선인데 좀 한쪽으로 쏠려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쉽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제가 행복회로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데려온 이 유망주들이 기대만큼 성장을 못했을 때 그때는 팀 성적은 보장을 할 수 없잖아요. 이 선수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 뭐 헤세가 당했던 것 같은 그런 부상이나 아니면 뭐 정말 외적인 문제로 팀에 이렇다 할 기여가 안 될 때 그때는 그때서야 뭐 다시 예전처럼 지갑을 꺼내서 빅네임들을 그렇게 사 모을 수도 없는 처지고 그런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저지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시점에서 딱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팬으로서는 조금 조마조마하게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아쉽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망주라는 게 터져야 가치가 있는 거지. 다른 의미로 터지면은 돈만 버린 거거든요. 막 지금 잘한다는 막 떼어 이런 애들이 갑자기 축구 재미없다. 나중에 이제 그냥 오버워치에서 그냥 오버워치 프로게이머나 해야지. 막 이러면서 감독님 저 축구 때려칩니다 이러면은 뭐 돈만 버린 거야. 2,400만 유로인가 뭐 그냥 투척한 거예요. 망하면은 진짜 돈만 버리고 뭐 휴지 조각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죠. 아쉽죠. 이제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가 돈 싸움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이제 현실이 됐으니까 예전에 막 화려한 선수들을 막 수집하던 그 시절이 좀 그립긴 하죠. 근데 돈 싸움이 어려워진 건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만 봐도 우리가 여름 내내 좀 시끄러웠던 타겟이 음바페잖아요. 근데 그 선수의 그러니까 영입 협상 과정을 좀 보면 이적료에 있어서는 우리가 파리 생제르맹과 준하는 거의 비슷한 그 수준에서 합의가 가능했었는데 선수 쪽에서 요구하는 그 연봉의 수준이 너무 좀 지나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영입을 접은 거지. 그게 그건가? 그게 뭐 돈 문제지 뭐. 모나코가 그 바라는 것도 많았는데 이제 음바페도 바라는 게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못 맞춰준다 했는데 파리는 그 네이마르한테 그렇게 돈 많이 퍼붓고 나서도 음바페한테 오케이 준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잘 나가고 있죠. 바이에른 잡아먹고 안첼로티 잘라주고. 그러니까 연봉이 문제지 이적료 수준에서는 뭐 네이마르급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이미 지금 상식이 많이 깨진 이적 시장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 경쟁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타겟으로 잡은 선수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그렇게 나름대로 행복회로를 좀 돌리고 싶네요. 근데 네이마르 영입하고도 그 돈을 또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점에서 진심 승부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밀리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이제 좀 그리고 돈 있는 아저씨들이 구단들을 많이 사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우리가 그지 구단이라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덧붙이면 좀 좋은 쪽으로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실패 사례도 솔직히 있어요. 많죠. 뭐 대표적으로 뭐 이아라멘디, 루카스 실바는 뭐 이미 잊혀진 선수가 됐고요. 그리고 뭐 운이 좀 안 따라서 저물어간 뭐 헤세 같은 케이스도 있고 모라타는 우리가 팀 입장에서는 이 선수한테 뭔가 좀 그래도 뽑아 먹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잘 뽑아 먹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만큼 이용했고 잘 팔아먹어서 돈도 좀 잘 벌었고 모라타는 이제 좀 합격 라인이죠. 그리고 이 선수도 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비니시우스가 팬들이 많이 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보고 있는 선수죠. 저는 비니시우스를 데려오면서 우리가 정말 유망주 정책에 기름을 부은 그런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특이해요. 비니시우스가 그 올해 초에 남미 17세 이하 그 대회에서 이제 MVP 타고 득점왕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유럽 빅클럽들하고 이제 막 루머가 돌 때 그때 바이아웃 금액이 3천만 유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이아웃은 우리가 지불할 용의가 있고 선수 측과 합의가 되면 바로 협상을 해서 이적을 마무리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인데 떼오 때도 그렇고 세바요스 때도 그렇고 상대 구단과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팬 입장에서 좀 많이 이해가 안 가고 플라멩구와 별도로 합의를 해서 나온 금액이 4,500만 유로죠. 그러면서 우리 팀 이적 오피셜이 뜨기 바로 전날에 플라멩구가 비니시우스와의 재계약을 발표하면서 새 바이아웃이 4,500만 유로다. 그러니까 우리와 합의한 금액과 딱 동일한 그 금액을 명시를 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오피셜이 떠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됐는데 비니시우스는 누가 봐도 리스크가 큰 그런 사업이잖아요. 프로 무대에서 뭐 뚜렷하게 보여준 것도 없고 좀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한데 좀 이 선수도 지금 우여곡절 끝에 팀에 자리 잡은 선수들처럼 좀 잘 커줄지 그런 좀 우려가 많이 드네요. 그렇죠.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유망주 영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구단의 팬들이 정말 기대하는 게 후덜덜하죠. 적어도 네이마르급으로는 성장해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유망주라는 게 진짜 앞일 모르는 거라서 우리 기대보다 못할 수도 있고 기대보다 더한 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막 경기 끝날 때마다 뭐 어디전 볼터치 막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보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 반응도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냥 브라질 공격수 그냥 평범한 공격수 같다 막 이런 의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헛돈 날린 거 아니냐 막 이런
댓글도 종종 보이는데 지켜봐야겠죠. 비니시스 이적료가 4,500만 유로인데 이 정도면 정말 예전 같으면 진짜 10년 전? 15년 전? 뭐 이럴 때는 정말 좋은 공격수들이 막 왔다 갔다 한 크레스포 정도는 살 수 있지 않나. 그 정도 공격수는 살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저 이제 정말 몸값이 올라가지고 저는 이 시초로 이제 호날두를 보는데 호날두 놈이 막 거의 미친 가격으로 이적한 것 때문에 그거 이후로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뻥튀기 되고 있는데 진짜 비니시우스 저는 진짜 이런 선수 있는 줄도 몰랐어요. 위닝에도 없던 선수였다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애가 4,500만 유로 FM에서도 이렇게는 안 쓴다 유망주한테. 제가 한번 논쟁을 보겠습니다. 비니시우스 어디까지 클지. 그래서 이렇게 유망주 정책이 갖고 올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 유망주 영입 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돼야 할까, 어떤 미래를 맞이해야 할까,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초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돈 많은 구단이 많아지면서 정말 스타 플레이어들은 이제는 1억 유로라고 해야겠죠. 100M 그 정도의 돈이 투자가 돼야 영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구단은 이러한 영입 정책으로는 적자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에 유망주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팬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화려한 축구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레알 마드리드 좋아했던 팬들은 음바페 영입 왜 안 했냐, 데야 영입 왜 안 했냐 이러면서 좀 아쉬워할 수 있는 반면에 저나 토트넘 같은 팬은 이제 이 구단이 좀 돈을 좀 슬기롭게 써서 이제 팀은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까 유연한 성장과 세대 교체를 통해서 계속 강팀으로 남아있는 그런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엄청난 자금 갖고 있는 구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자칫하면 이제 과거와 같이 우리가 돈으로 선수를 살 수 있다는 그런 거를까 어렵게 된다는 그런 거에 좀 각오를 하고 이렇게 미래를 준비한 영입을 하는 게 저는 옳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제 대신에 토트넘께서 말씀하신 단점이었는데 감독이나 회장이나 좀 미온적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팬들이 봐도 구멍이라고 여겨지던 포지션의 보강이 없이 이렇게 좀 곤란한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 원톱 자원이 벤저바가 부상당하니까 원톱 자원이 마땅치 않아서 막 호날두, 베일, 마요라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시원치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강을 해야 하는 면에서는 보강을 하고 싼 선수들도 영입도 하고 이런 좀 밸런스 있는 영입이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난해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는데요. 먼저 벤자민 유은님께서 토트넘께서 뽑으신 23세 이하 베스트 11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정되었던 티모 베르너가 우리 팀이 저기 연결되고 있네요. 뛰어난 선구한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토트넘을 칭찬해 주셨네요. 그리고 아래 크랙풀백 마르바할님께서 오랜만에 벤자민님의 영레발을 한번 보여주세요. 승리 토템이 벤자민님의 영레발이 보고 싶네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언제나 최저 연복을 노리시는 떼오님께서 돌문종 호날두가 헤트트릭 할 거라는 사랑의 말씀 믿습니다 했는데 호날두가 저의 믿음을 버렸네요. 이기긴 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돌문 상대로 헤트트릭 할 그런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마요랄님께서 이제 프로토 핸디 막 이런 식으로 프로토에 관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프로토 안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축구 기자 알바 같은 거 할 때 프로토 그런 사설 업체에서 저한테 이거 프로토 이제 좀 조언 같은 거 이런 거 해주는 분석위원 이런 거 제가 왔었는데 저는 깨끗한 사람이라서 프로토를 하지 않고 가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요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돌문전에서 심기일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왔으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수비지만 정신 차린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카르바알의 공중볼 처리 능력은 지난 시즌부터 계속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교체를 돼야 한다고 봅니다. 키가 작더라도 나름의 수비 방법이 다 있거든요 라고 댓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카르바알이 지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쉬고 있습니다. 얘는 걔 누구냐? 아슈라프 하키미의 시가 되었고 카르바알은 이제 직업에 귀천이 없다니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메세난스님께서 모든 시에 그렇듯 축구도 언젠가 붐이 꺼져서 레알 마드리드 같은 전통의 재벌 클럽이 다시 빅네임을 사들일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전까지 저는 사업가 페레스의 영입 정책이 합리적이라 보네요 라고 댓글 다셨네요. 저도 예측하는 게 지금 그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파리가 더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카타르 왕족인 이 아저씨가 자기가 이끄는 파리라는 구단이 세계 최고의 구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목을 지목시켜서 이제 카타르의 그런 국가적인 위신까지 세우는 이런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이 카타르의 왕족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하면서 이제 삼국지 게임처럼 이제 하야 버튼 누르고 내려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카타르 왕족들이 이제 그만하자 때려쳐 이러면서 손을 뺄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그 카타르 구단들이 망하고 이 레알처럼 이제 건강하게 자라온 구단들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이제 저도 이제 40대가 되었겠지만 축구 안 보고 있겠죠. 이어서 아슬라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날카로운 평론 잘 듣고 갑니다. 라고 댓글 하셨네요. 이어서 라우드 토마스님께서 베일 그 부상 기사가 떴다고,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틀려도 좋으니까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이겨도 막 꾸역꾸역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력이 언제까지 갈지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안 모두 벤제마가 날려버릴 겁니다. 벤제마 복귀만 기다리십시오. 이어서 올리원님께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댓글 다신 분 전부 감사하고요. 이번에 댓글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망주 영입정책으로 선회한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정책 어떤 평을 내리고 싶은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언제나 환영하는 마스터크에 관한 개인적인 감상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나긴 추석 연휴를 지나서 돌아온 맛살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와 투티님이 어떻게든 재밌게 여러분께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매번 노력하는데 이 마음이 잘 전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댓글 환영하고요. 이 맛살 토크가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대신에 여러분 댓글로 먹고 사는 거니까 정말 많은 댓글, 따뜻한 관심, 그리고 여성분들의 연락처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